안녕하세요. 1타 클래스에서 정보 처리 기사 강의를 맡게 된 임성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격 관련 정보 그리고 출제 영역 관련해서 미리 그 정보를 좀 확인을 하시고 나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 관련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큐넷에서 주최를 하고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기관이고요. 여러분이 시험 접수를 하거나 혹은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큐넷 사이트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보처리 기사의 경우는 응시에 대한 응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년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학년 1학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2년제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졸업 이후에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응시 자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게다가 여러분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내가 어느 부분에 응시 자격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증빙 서류에 대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격 정보 관련해서는 제가 필기하고 실기를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으로 여러분이 이제 필기를 먼저 응시를 하게 되는데 5개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 과목은 20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사지 선택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개 중에 답을 하나만 선택하셔서 답안에다가 마킹을 해주시면 돼요. 답안지에다가 종이 시험지를 이제 주게 되고요. 현장에서 시험이 끝나면은 시험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0개 문항씩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한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신다면 당연히 20개 문제니까 몇 점입니까? 한 문제당 5점이 되겠죠. 5점 100점이 되는데 그러면서 합격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조심하실 점은 꽈락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4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과목들만 잘하고 어떤 과목은 예를 들어 35점, 30점을 맞았다. 그러면 꽈락 점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꽈락제도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충분하고요. OMR 카드에 마킹을 해서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이후에 오후나 혹은 저녁 시간에 가답안에 대한 발표가 되니까 대부분 응시한 당일날 본인의 합불합격이 확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출제 기준에 해당하는 거는 NCS 기준이라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학습 모듈 21가지에 대한 걸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범위 안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도 이렇게 거치면서 21가지 범위 영역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졌다는 거죠. 과목이 아까 앞에 보니까 5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항목이 어느 항목으로 나누어서 출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5개 과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고, 물론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세분화된 항목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나뉘어진 항목의 개수가 21개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제 범위가 이렇게 제시되어지고 있지만 항상 대부분 모든 시험은 그러하죠.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출제되는 영역이라는 게 어느 시험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통계치를 지금까지 기출 이용해서 산출을 해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UML 파트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게 14개가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부분이다. 24개나 출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들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시면서 참고를 좀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 영역은 학습의 중점도를 좀 더 높여서 여기는 좀 더 내가 집중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학습을 해야겠다. 이런 포인트를 좀 잡으시기 좋거든요.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그냥 보셨을 때 이 말 자체가 UML이 뭐지, 에자일이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구분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시면서 해당 항목에 대한 게 등장을 하면 그때 이 부분에서 이만큼 나왔다고 했지? 그러면 체크를 한 번이라도 더 해두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의 중점도를 좀 더 높여주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나왔다, 빈출되었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부분은 훨씬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치 나와 있는 자료는 추후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게다가 제가 여기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에서 소스 코드 관련이거든요. 요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렇게.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화살표 형태로 좀 표기를 해드리면서 개수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초반에 출제되었을 때보다 점차적으로 출제되어진 문항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습 대비하실 때는요, 당연히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거, 이거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지, 중심적으로 놓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사실 처음 보시면 거의 외계어 같은 느낌이 들고 학습하기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 부분에 대한 거 학습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막 결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기에서도 문항수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더 많아지고 있지만 실기 시험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문항수가 더 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리는 순간 필기 때도 버려지는 거고 실기 때도 내 점수에서는 버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합격과 또 멀어지는 상황이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우니까 선택적으로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부분을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학습 안내 해드린 대로, 설명해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안 될 건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당연히 다 가능하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파트를 버려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선택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제가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기출 유형에서 유형을 한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살펴보시면 이렇게 빈출되어지는 형태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개념과 연결되는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 굉장히 고마운 문제죠. 지금 뭐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내가 학습한 적이 없으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그거는 한 번만 학습하시면 얘는 그냥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고맙게도 빈출돼서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우리가 또 잘 잡으면서 학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저렇게 이제 개념적인 설명과 바로바로 연결하는 거 외에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계속 뭐 그냥 1대1로 연결하는 암기 문제 이렇게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뭐 문제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다 배우실 거예요. 문제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암기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얘도 그냥 바로 뭐 이게 이러니까 정답이 이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리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시는 부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학습을 해주셔야겠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시간이 걸려도 투자를 하자. 학습 투자를 하자.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기 시험을 보실 때는 필기 합격을 하시고 나면 이제 실기 응시를 하게 되시잖아요. 실기는 과목 자체가 한 개 과목이에요. 필기는 5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평균치 60점 이상 이렇게 산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개 과목이에요. 그러면서 20문제 내외라고 제시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20개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100점 만점에 얘도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그리고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역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필기시험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바로 필답형이라는 사실이 조금 부담을 느끼죠? 이럴 때는 단답형에 해당하는 거, 약술형에 해당하는 내가 직접 기록해야 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지선답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거에 맞춰서 또 학습을 할 거니까 괜찮아요.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 필기 학습하셨던 21가지 항목이 학습 모듈로 제시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12가지를 선별해서 실기 때 그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너무 고마운 게 필기 항목 따로 그다음에 실기 때 학습 항목 따로가 아니네요. 맞아요. 같은 범위에 있어요. 범위는 똑같아요. 그 중에서 12가지를 선별해서 범위도 훨씬 줄었잖아요. 그죠? 절반으로. 그 범위 안에서 실기 때는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답형이라든지 약술형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미 필기시험 때 여러분이 학습하셨던 영역이에요. 그거를 2차 실기시험 때는 내가 서술하는 연습,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바로바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때로는 보면 왜 우리 1차 때 시험 범위하고 2차 때 시험 범위하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격시험에서.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실기 시험을 따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필기 때 좀 더 열심히 중점적으로 하면 실기 대비도 되겠네? 맞아요. 그게 같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필기시험 때 이렇게 첫 과목에서 4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개 항목 영역에서만 실기 때는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두 번째 과목은 5개 영역에서 다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과목에서는요. 우리 이제 요 앞에 제가 써놓은 거는 필기 때 과목입니다. 실기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개 과목이라 그랬죠? 세 번째 과목에서는 한 개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 자체가 중첩되면서 범위를 줄여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또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약술형 기록하는 연습도 할 거고요. 약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바로 연결하는 용어 관련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같이 해결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하시는 거는 좀 여러분이 또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죠?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는 거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또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기 영역에 대한 범위가 또 잡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필기 과목으로 따지면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되는 파트가 실기 때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파트다. 이렇게 이제 구분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학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나머지도 고루고루 나옵니다. 다만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쪽 프로그램 언어. 왜 제가 앞에서 필기 때도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소스 코드 배제할 수 없다. 실기 때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필기 한 번에 끝내고 실기 한 번에 끝내서 합격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 관련되는 파트는 더더욱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게 통계치에 의해서 좀 확인이 되시죠. 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많이 나오는 파트에서 프로그래머 언어 관련해서 많이 등장을 했고 SQL 요것도 언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언어거든요. 언어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어 관련 아무래도 실무이다 보니까 실무에서 문법, 언어 문법과 관련되는 거 많이 쓰여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좀 출제되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어 연결하는 거, 개념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위주로 해서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요. 유형에 대한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개념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용어에 해당하는 걸 단답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는 게 뭘까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정답에서 여러분이 즉시갱신이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단답형으로 기록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약술하는 문제예요. 약술하는 거. 한두 줄 정도의 문장으로 정확하게 개념,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이런 걸 넣어서 약술이 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SQL 인젝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한두 줄, 막 굉장히 길게 쓰지 않아요. 한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서술하는 거. 그래서 이런 연습들도 우리가 이제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오죠. 그러면서 출력 결과가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답을 기록을 했다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때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로 비워놔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구문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넣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스 코드와 관련되는 문제들, 요렇게 이제 문제 유형이 실기 때는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내가 학습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실 건 없어요. 강의 때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것 갖고 그대로 학습하시고 그대로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이 정보를 또 수집해야 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요, 최근 기출 경향을 중심으로 핵심 이론과 더불어 기출 문제까지 바로바로. 이거는 자격시험을 대비하실 때는 불문율이에요. 기출 경향, 절대적으로 나 기출 경향 모르고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출 경향에 맞춘 핵심 이론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원리 설명이 필요한 거는 제가 원리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리 이해를 하면서 이런 거는 학습을 하셔야겠고요. 자, 교재는 한 권의 교재 그리고 강의로 여러분이 충분히 시험 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될 교재는요, 이렇게 필기 교재, 기출문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기 교재 한 권 하고요. 실기 교재도 기출문제 역시 포함되어 있는 교재 한 권씩. 그래서 필기 때 한 권, 실기 때 한 권. 다른 부가적인 자료 필요 없습니다. 예,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관련 내용들의 OT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다음 본강 때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